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2024년 2회, 우리가 전기 산업기사, 전기 설비 기술 기준, 문제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뭘 보고, 뭘 버려야 될지 한번, 같이 한번 보자고요. 81번 보겠습니다. 반드시 보셔야 될 내용이죠. 보시면, 조상기의 보호장치로서 내부 고장 시에 자동적으로 그 전로로부터 차단하여야 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되는 조상기 용량 물어봤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어떤 테마냐면, 고 조상 설비 또는 요거를요, 여러분들 어떻게 낼 수 있냐면, 무효전력, 보상 장치라고도 하니까, 우리가 조상 설비가 이제 무효전력을 조절하는 기계 기구가 되겠죠. 조상 설비 또는 무효전력 보상 장치, 보호 장치 되겠습니다. 이때 들어올 수 있는 보호 장치는 자동 차단 장치만 들어올 수 있는데요. 보호 계정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첫 번째가 뭐냐면 조건이 동일해요. 전력용 콘덴서 내지 요 전력용 콘덴서를 커패시터라고 이제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블로 리액터의 경우에는 전력용 콘덴서나 블로 리액터의 경우에는 보호를 하여야 하는 범위가 똑같은데 만일 이들의 용량이 500kV 암페어 넘고요. 그다음에 15,000 kV 암페어 미만이라면 이들은요. 내부 고장이 발생하거나 또는 과전류가 흘렀을 때 이들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있는 뭘 해라? 보호 조치를 둬라 이런 얘기예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요. 만약 이들이 용량이 15,000 킬로볼트 암페어 이상이 되는 순간 위에서 언급드렸던 내부 고장과 그다음에 과전류는 기본적으로 보호를 하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과전압까지 보호를 하는 조치를 둬라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조상기입니다. 동기조상기를 말하고요. 이때는 용량이 15,000 킬로볼트 암페어 이상의 것은 반드시 내부 고장에 대해서 그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조치를 둬라 이거고요. 문제에서는 이제 조상기에 대해서 내부 고장 시에 얼마 이상부터는 보호 조치를 하냐 이 얘기죠. 그래서 우리 정답 뭐다? 15,000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요, 우리 기술 기준에서 이 조상기 문제에서 용량 물어보면 그냥 15,000 밀어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정답은 몇 번이 되냐면 우리 정답 보시면 4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이렇게 4번 볼 수 있죠.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잡으셔야 될 내용들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지워보겠습니다. 이제 지우면서 8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82번에 보시면 터널 등에 시설하는 이 사용 전압이 얼마? 220V인 저압 전구선에 300 이제 30에 이제 편조 이제 300에 300 편조 고무 코드 등을 사용할 경우 단면적은 몇 스퀘어 이상이 되어야만 하는가?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는데 그 우리가 원체 범위가 넓기 때문에 구간별로 다 보지 마시고요. 82번이죠. 우리 기술 기준에서요. 코드 및 캡타이어, 코드 및 캡타이어 케이블의 굵기를 물어보면 그냥 시연에게 0.75 가자. 문제를 풀어보시면 알아요. 네. 그래서 구간별로 요 내용을 다 기억하지 마시고 조건에서 만약에 코드나 캡타이어 케이블이다라고 하면서 굵기 물어보면 얼마 가자? 0.75 가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2번입니다. 따로 그거를 이제 기억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 기술 기준에서는 코드나 캡타이어 케이블의 굵기 물어보면 0.75 가자. 자, 83번 보겠습니다. 하셔야 돼요. 자, 83번.
보시면 전자개팩이나 조작회로 또는 초인벨, 경보벨 등에 접속되는 그 전로로서 최대 사용 전압이 이제 이 60V 이하인 것으로 이제 대지 전압이 우리가 몇 볼트 이하이 좀 이게 약간 좀 요 부분은 글에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최대 사용 전압이 60볼트 이하인 것으로 요게 말이 되죠. 이제 요 몇이라는 표현 좀 약간 오류가 있고요. 대지 전압이 몇 볼트 이하인 강전류 전기를 전송하는 전로와 변압기로 결합되는 것을 소세력 회로라는가. 여러분들 이 문제는 소세력 회로지만 사실 뭘 물어보냐면 우리 대지 전압을 물어봤죠. 이것도요, 여러분들 주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 우리 기술 기준에서는 대지 전압이 몇 볼트 이하냐고 물어보면 그냥 시원하게 이것도 얼마 가자? 300 가자 이거죠. 근데 이때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요게 개정된 법 규정이 들어오면서 만약 단 이렇게 정리하자고요. 단 직류 대지 전압이 몇 볼트 이하냐고 물어보면 요때는 얼마다? 600 가자. 위에서 언급드렸던 건 당연히 뭐예요? 로유인데 만약 조건에서 대지전압이라고 물어보면서 그냥 아무 말이 없으면 우리 얼마다? 300인데 대지전압이라고 하면서 직류라고 주어지면 이게 얼마가 된다? 600이 된다는 거. 이렇게 기억해 주실래요? 자, 그리고 여기서 좀 하나 봐야 될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소세력 회로는 60볼트 이하의 것입니다. 물어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소세력 회로에서 전선의 굵기를 물어보면 1스퀘어입니다. 요게 여러분들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소세력 회로에서 전선의 굵기가 나오면 1스퀘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요.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문제는 지금 대지전압 물어본 거죠. 결론적으로. 300 되는데 소세력 회로는 추가적으로 이 두 개를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3번 되겠습니다. 자, 지워볼게요. 83번 잡으셔야 돼요. 혹연성 분진 또는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화약류 분말이 이제 전기 설비가 발화원이 돼서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에 전기 설비를 하고자 하는 거죠. 이때 배선 방법으로 오는 거죠. 자, 84번인데요. 반드시 하셔야 되죠. 혹연성 분진인데 여러분들 무슨 분진? 혹연성 분진인데 이 분진을 먼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분진이 아닌 먼지라 하더라도요. 우리가 똑같은 테마의 문제구나 기억해 주시고요. 혹연성 분진 또는 먼지의 시설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첫 번째가 공사를요. 금캐 기억하시면 돼. 금캐. 이때 금은 금속관 공사를 말하고요. 무슨 공사? 금속관 공사. 캐는 케이블 공사를 말해요. 금캐. 이때 케이블 중에서는 조심하자. 캡타이어 케이블은 아니에요. 얘네들은 물에 대해서 강력한 거지 어떤 화마에 대한 부분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자. 캡타이어 케이블은 아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거 금캐니까 정답은 1번이죠. 그러니까 4번에 캐가 있다고 그거 찍으시면 안 돼. 요게 정답으로 볼 수 있네요. 그쵸?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우리가 몇 번이다? 1번 요렇게 볼 수 있네. 그쵸? 예. 자, 그다음에 85번. 빙설의 정도에 따라 홍합파중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으로 옳은 거죠. 이 지워볼게요. 홍합파중의 적용 기준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85번이죠. 예, 풍합파중에 합이라고 예, 풍합파중에 적용 기준인데요. 저도 이제 해설처럼 좀 표로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가 이제 조건이고요. 이 고온 계절, 저온 계절이라고 하는데 저는 고온, 저온 보겠습니다. 자, 이 조건을 둘 때 어떻게 하냐면 빙설이 많냐, 빙설이 많은 지방이냐,
빙설이 많은 지방 이외냐 이렇게 구분해요. 우리가 빙설이 많냐? 두께 6mm에 비중 0.9인 빙설이 전선 상하로 부착이 돼서 어는 경우를 얘기하죠. 아마 이제 전력에서도 그렇고 우리 기술 기준에 을종풍합하중 적용 예시가 있죠. 이때 일단 빙설이 많은 지방 이외든 고온에서는 무조건 갑종이 되고요. 우리가 풍합하중은 갑종, 을종, 병종이 있죠. 이때 빙설이 많은 지방에서는 저온에서는 을종 풍합하중을 적용하지만 그 다음에 이 많은 지방 이외에선 병종을 적용합니다. 이때 기억해야 될 게요. 이제 인가가 연접됐다. 만약 조건에서요. 인가가 연접된 곳이다, 뭐 시가지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조건과 관계없이 무조건 병종입니다. 같이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뼈다구를 그리면 일이 되죠.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옳은 거예요. 보면 1번. 근데 여러분들 이걸 제가 일단 이 문제를 풀 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빙설이 많든 적든 일단 고는 다 갑종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찾는 거죠. 앞에 게 이제 갑종이 둘 다 들어와야죠. 그러니까 2번, 4번은 나가리네. 그쵸? 저온인데 일단 1번을 보면 저온에서는 뭐예요? 을종 맞네. 얘가 정답이네. 그쵸?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1번 되겠습니다. 기억해 주자. 그래서 85번의 정답은 1번.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요거 좀 지워볼게요. 자, 우리 86번. 금속 덕트에 의한 저하 목내 배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 조건으로 답이 결정됐다면 저는 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좀 세모를 치고 싶지만 나머지 부분이 사실은 다 답이 되지 그러니까 않는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금속 덕트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냥 완전히 버려지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했으면 해요. 우리 일단 금속 덕트 공사는 뭘 해야 된다? 여러분들 접지를 하죠. 이 덕트 공사는 다 이 접지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 금속 덕트는 첫 번째가 지지점 간의 거리가 3m, 몇 m? 3m 이하마다 지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요. 덕트 내부에 전선의 단면적인데요. 이 금속 덕트 내에 전선을 넣을 때에는 절연물을 포함한 두께가 이제 전선의 단면적은 20% 이하의 전선을 넣을 수 있거든요. 이때 만약 이제 전광 표시나 무슨 표시? 전광 표시 제어 회로용이다. 라는 말이 주어지면 얼마가 되냐면 50%. 몇 프로? 50% 이하가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갖고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덕트에는 뭘 해야 돼요? 접지를 해야죠. 지금 우리는 이제 틀린 거잖아. 얘 맞네. 2번 일단 모르고요. 3번 덕트를 조형제를 따라 붙일 때 지지점 간거리 맞죠? 3m. 맞아.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금속 덕트에 넣는 전선의 단면적의 합계가 덕트 내부 단면적의 몇 프로? 20%. 전광 표시나 제어 회로용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20%가 맞는 거죠. 요 말이 있었으면 50%죠. 그러니까 이제 자동적으로 답은 2번이 되는데 요게 두께가 1이 아니라 1.2가 돼야 되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는 기억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요 정도만 기억하셔도 기출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요렇게 정리하시고 아닌 걸 그러니까 옳은 거를 제껴줬으면 합니다. 네. 자, 87번 보겠습니다. 86번 그래서 답은 요걸로 되지만 사실 버려지는 문제가 되면 안 되죠. 87번 그다음 100번은 같은 유형의 문제니까 같이 한번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7번 지중전선로의 직전 매설식에 의하여 보시면은 차량 기타 중량물에 압력을 받을 우려가 뭐예요? 있는 장소에 시설할 경우에 그 매설 깊이를 물어봤거든요.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뭐냐면 지중전선로의 무슨 방법이다? 매설 방법이다. 자, 87번 그 다음에 100번이 동일한 유형의 문제입니다.
테마에. 자, 요 놈은 바로 뭐가 되냐면 지중 전설로의 무슨 방법이다? 매설 방법을 물어본 거다. 자, 지중 전설로의 무슨 방법? 매설 방법. 우리 지중 전설로의 전선을 매설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서 첫 번째가 직접 매설식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발로식 되겠고요. 세 번째가 뭐가 된다? 암거식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중전선로의 전선을 매설하는 방법, 직접 매설식, 관로식, 암거식이다. 기사실기에서 잘 물어봅니다. 이때 직접 매설식은 그 매설하는 장소에 차량 및 중량물에 압력의 우려가 있는 장소예요. 이 매설하는 장소가 차량 및 중량물의 압력의 우려가 있는 장소는 최소 매설 깊이를 1m 이상으로 봅니다. 자, 우리가 지중전선로의 전선을 매설할 때 어떤 형태로 매설을 하냐면 기본적으로 땅을 팔 때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으로 토파기를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요, 우리가 뭘 설치하냐면 콘크리트로 된 이런 트러플을 설치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 전선을 이렇게 입선한 타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대매우기를 한 거죠. 이때 이 케이블이 매설된 이 장소에 상시 차량이나 중량물의 압력의 우려가 있다면 1이지만 그러하지 아니한 기타의 장소라 한다면 최소 매설 깊이는 얼마가 되냐면 0.6m 되겠습니다. 이렇게. 발로식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1m 몇 메다? 1m 이상의 매설 깊이를 확보해 주고요. 만약 차량 및 중량물에 압력의 우려가 차량 및 중량물의 압력의 우려가 없는 장소라면 이때는 우리가 얼마다? 0.6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법에 정해진 대로만 이렇게 적혀진 걸 그대로 적었지만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직접 매설식이든 관로식이든 압력의 우려가 있으면 1이고요. 없으면 0.6이야. 우리 관로식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형태의 그 땅을 파지만 트러프가 아닌 뭐예요? 관을 매설한 이런 타입입니다. 그래서 전선을 요렇게 이제 우리가 입선한 상태죠. 그다음에 이제 암거식은 별도로 물어보질 않아요. 이게 지하에 우리가 대규모 이제 터널을 뚫어서 벽면에 케이블을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를 이런 식으로 설치해서 수많은 케이블을 수용한 타입이죠. 네. 자, 여기서 직접 매설식은 하나 더 물어봐요. 지금 뭐냐면 직접 매설식은 보면 별도의 트러플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 트러플을 생략할 수도 있어요. 트러플라고 하셔도 돼. 똑같은 얘기야. 트러플을 생략할 수도 있대요. 이 어떤 경우냐면 트러플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콤바인 덕트 케이블을 시설한대요. 콤바인 덕트 케이블로 포설을 하면 바로 포설할 수 있고요. 이 콤바인 덕트 케이블은 고압용으로 사용이 가능한다는 거 기억하자. 다음 중 고압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게 뭐다? 콤바인 덕트 케이블. 그래서 87번 풀어볼게요. 지중전선로의 무슨 매설식? 직접 매설식이래요. 이때 뭐라고 했냐면 그 매설에 의하여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의 우려가 무슨 장소? 있는 장소네. 이때 최소 매설 깊이는 얼마다? 1m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자, 바로 라스트 문제 10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100번. 지중전선로의 매설 방법이 아니래요. 뭐예요? 인입식이죠. 그쵸?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2번. 거기 보면 직접 매설식, 관로식, 암거식 있죠?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87, 그 다음에 100번에 관련된 문제가 바로 뭐가 되냐면 지중전선로의 매설 방법 되고요. 자, 88번 가겠습니다. 88번. 전기 욕기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뭐라고 했냐면 전기 욕기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원에 이제 내장되어 있는 그 전원 변압기의 2차 측 전로에 사용 전압은 몇 볼트 이하인가요? 라고 물어봤네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앞으로는 주는 문제입니다. 법이 개정이 돼서요. 이제 전기욕기에서 시험이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이 문제밖에 없고요. 단 하나, 요거 하나만 보시면 돼. 전기욕기에서 전압을 물어보면 무조건 10볼트 이하 가자. 전기욕기에서 전압을 물어보면 무조건 몇 볼트 가자? 10볼트 가자.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네, 2번 되겠습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89번이죠. 그렇죠. 우리 89번은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사용하는 철탑 중 그 전선로의 수평 각도가 몇 도? 3도를 넘는 곳에 사용하는 철탑이래요. 89번에 보시면 철탑에 뭐가 된다? 종류가 되겠습니다. 우리 기사실기 가시면요. 이 철탑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5가지 채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잘 하니까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별도의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가 우리가 직선형 철탑이라고 그래요. 무슨 철탑? 직선형 철탑. 먼저 다 써놓고 나서 한번 볼게요. 두 번째가 각고형 철탑. 세 번째가 일류형 철탑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내장형 철탑. 다섯 번째가 고강형 철탑. 이렇게 철탑의 종류가 몇 개로 구성되어 있다? 5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런 걸 이제 표준형 지지물이라고 해요. 이때 우리 직선형 철탑을 이제 이 말할 때 요놈은 수평 각도가 3도 이하인 개수에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각도형 철탑의 경우는 수평 각도가 3도를 초과하는 개수에 사용해요. 원래는 3도 초과 20도 경각도, 20에서 30도 중각도가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안 물어보고요. 인류형은 인류한다라고 주어져요. 네, 인류 또는 억류한대요. 지지물의 시작점과 끝점에 이렇게 설치되고요. 다 내장형이죠. 그래서 요놈은 경관에 차가 큰 곳이나 내지 직선형 철탑이 요 직선형 철탑이 연속하여 10기 이상 가선 시 우리 몇 기마다 10기 이하마다 10기 이하마다 1기씩 건설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요. 뭐라고 했냐면 수평각도 3도를 초과하는 곳에 사용하는 철탑이 뭐니에요? 누구다? 각도형입니다. 여러분들 보강형은 종류는 아셔야 돼요. 다만 대놓고 물어보는 게 없습니다. 뭐 이제 전선로의 직선 부분을 보강한다고 하는데 뭐 별도로 물어보진 않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잡으셔야 돼요, 이것도. 자, 90번. 철도 또는 뭐라고 했냐면 궤도를 횡단하는 뭐라고 했다? 저고압 가공전선의 높이는 레일면상 몇 프로가 그러니까 얼마 이상 높이의 둔이에요. 이 사실은 주는 문제죠. 하지만 여기서도 나올 수 있는 문제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90번이죠? 네, 90번. 자, 90번 반드시 잡으셔야죠. 가공전선의 뭐다? 지표상 높이 되겠습니다.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 자, 첫 번째가 이제 조건이 되고요. 네, 요놈은 저고압이 있고, 그 다음에 특고압, 시가지 외가 있고, 그 다음에 특고압, 시가지가 있다. 자, 조건에서는 이제 우리 도철행, 도, 철, 그 다음에 횡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망을 제외한 기타의 조건이라고 그래요. 이때 도는요, 도로를 횡단해요. 뭘 횡단한다?
도로를 횡단합니다. 철은 철도를 횡단해요. 횡은 횡단보도교 위를 말합니다. 예. 만약요, 가공전선이요, 도로를 횡단한다면 그냥 다 6이야. 그 다음에 가공전선이 철도를 횡단해도 그냥 다 6.5야. 그쵸? 자, 우리는 시가지다, 시가지외다 언급이 없으면 시가지외가 이제 기준입니다. 시가지라고 주어져. 횡단보도교 위는 기본적으로 3m 이상 높이에 두는데 만약 조건에서요. 절연전선이나 케이블이라는 조건, 요딴 조건이 들어가면 이렇게 되고요. 3m. 얘네들은 뭐 보는 게 아니라고 이제 계속 말씀드리죠. 자, 그다음 지표상이죠. 기타. 요놈은 지표상 5m, 몇 메다? 5m 이상 높이에 설치를 하고요. 이때 요놈 같은 경우에 똑같이 절연전선 내지 케이블이 들어가면 얼마가 된다? 4m까지 낮출 수 있어요. 자, 특고압 시가지회인데 기본적으로 대상이 35kV 이하라면 최소 높이는 5m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들이 이제 160kV 이하가 되면 기본 6m인데 조건에서 산지라고 하면 5m예요. 산지라면 5m. 자, 이제 160kV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 기준의 단수를 적용하시면 되는데 산지면 5로 출발하고 산지가 아닌 지역은 6으로 출발하시면서 단수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특고압 시가지죠. 이때는 기본적으로 35kV 이하라면 최소 높이는 10m인데 만약 전선이 특고압 절연전선이라 주어지면 8m, 35kV를 초과하면 8에 대한 예시가 없어. 안 나와. 기본 10에다가 우리가 아는 단수에다가 0.12m 잡아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지 이쁘게 정리가. 뼈다구를 그리면 아이고야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돼.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어야 돼. 이쪽 올라. 자,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 저고압 가공전선에 뭐예요? 철도를 횡단했을 때 높이니까 우리 뭐 이거 주는 거죠. 우리 철도 무조건 얼마예요? 6.5. 그래서 정답 2번이죠. 틀리시면 안 된다. 자, 91번 가자. 자, 시가지에 시설되는 15만 4천 볼트 가공전선로에 지락 또는 단락이 생겼을 때 몇 초 이내에 자동 차단하네요. 이 지워볼게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표 이렇게 꼭 정리하십시오, 이거. 지금은 그 중에서 가장 쉬운 문제가 나왔죠? 사실은 뭐 철도 횡단하면 우리 기술 기준 무조건 6.5.5. 그렇죠? 예. 자, 91번 보겠습니다. 91번. 네, 이제 요거는 이 특고압 가공전선의 시가지의 시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시가지에 시설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 뭐 이렇게 보셔도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요거 하나. 100kV 몇 킬로볼트? 100kV를 초과하는 전선로의 경우는요. 지락이나 내지 단락 시 몇 초 이내에 자동 차단하냐고 물어봐요. 무조건 1초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 개인적으로요. 이 문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예 이렇게 나와. 154 가공전선을 시가지에 시설한대요. 154 가공전선은 지락 내지 단락이 생기면 몇 초냐고 물어봐요. 요때 몇 초다? 1초야. 그냥 아예 이걸 기억하지 마시고 이 자체를 그냥 기억하셔도 돼. 이게 한 문제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요. 하나 알아두시면 좋아. 여기서
보안공사라는 언급이 있다면 예, 요때는 몇 초다? 2초가 됩니다. 플러스 1초야. 무슨 얘기냐면 여기 앞에요. 요런 얘기가 들어가. 제1종 특구와 보안공사를 한 제1종 특구와 보안공사를 한 요렇게 나오면 몇 초가 된다? 2초가 됩니다. 예. 그래서 아예 그냥 요 문제랑 요 문제를 기억하시면 좋아요. 우리 15만 4천 볼트 가공전선에 이제 지락 또는 단락이 생기면 몇 초? 1초. 제1종 특구와 보안공사를 한 15만 4천 볼트 가공 송전선에 이제 이 지락 또는 단락이 생겼대요. 몇 초? 2초.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요 특고압 가공전선의 시가지의 시설 이 테마를 보지 마시고 이 자체를 보는 게 훨씬 좋습니다. 어차피 문제는 이 두 문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이때는 뭐 보안공사라는 말이 언급이 없기 때문에 1번입니다. 자, 92번 보겠습니다. 자, 전선의 접속법 중에 뭐라고 했냐면 두 개 이상의 전선을 뭐 했다? 사용할 경우에 그 예시로 이제 잘못된 거예요. 예. 92번이죠. 보셔야죠. 두 개 이상의 전선을 두 개 이상의 전선을 병렬로 연결한대요. 두 개 이상의 전선을 뭐다? 병렬로 연결한대요.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 지금 제가요 이렇게 차단기를 이용해서요 램프를 한번 점등해 볼게요. 이건 차단기 이제 오르고 내리는 축세라고 보시면 돼. 제가 이렇게 차단기가 있으면 차단기에서 한 단자에서 전선을 뽑아서 스위치에 연결하고요. 남은 스위치에서 한 선을 인출해서 램프에 연결하고요. 차단기의 또 다른 단자에서 전선을 뽑아서 이렇게 램프에 연결했대요. 자, 근데 이게 한 선이 아니라 제가 또 다른 선을 이렇게 목적지에 똑같이 갖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지금 두 개 이상의 전선을 병렬로 연결한 개념이 되는데 왜 이런 짓을 하냐면 전선의 허용 전류를 늘리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 안 합니다. 위험해서. 왜 그러냐면 법적으로요. 지금 이 공사를 10스퀘어를 이용해서 공사를 하라고 하는데 나는 6스퀘어를 쓴 거예요. 두 선을 쓴 거지. 그럼 실질적으로 나는 12스퀘어를 설치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운전하다가 이렇게 한 선이 단선이 되면 예, 이 위험해지죠. 결국에는 한 선만 설치한 거야. 그쵸? 그래서 잘 안 씁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네가 이렇게 한다면 이 조건을 만족시켜라는 건데 첫 번째가 답이 되는 것만 볼게요. 고리, 다른 말로 이걸 동이라고 하죠. 고리의 것은 최소 얼마가 되냐면 50 스퀘어, 몇 스퀘어? 50 스퀘어 이상이어야 되고요. 이 알루미늄의 것은 최소 얼마가 되냐면 70 스퀘어, 몇 스퀘어? 70 스퀘어 이상이 돼야 돼요. 자, 그다음 두 번째가 이때 요 사용하는 병렬로 사용하는 각 전선은 퓨즈 삽입을 병렬로 사용하는 각 전선에는 이 퓨즈 삽입을 금지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퓨즈를 이렇게 설치하지 말란 얘기죠. 이게 왜 그래요? 여기서 이렇게 한 선이 끊어지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위험한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를 풀어보면 전선을 두 개 이상 병렬로 사용할 경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1번 맞고요. 2번 맞아. 3번이 틀렸죠. 병렬로 사용하는 각 전선에는 뭐예요? 퓨즈를 삽입하는 게 아니라 금지한다고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우리가 이제 몇 번? 3번 되겠죠. 틀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자, 93번 보겠습니다. 철도 또는 자동차의 전용 터널 안에 이 터널안 전선로의 시설 중 그 기준으로 잘못된 것을 찾아줘라는 문제네요. 네. 자, 그러면 93번은 뭐가 되냐면 우리가 터널안 전선로 되겠습니다. 무슨 전선로?
터널한 전선로. 자, 우리가 기술 기준에서의 이 터널한 전선로는 그냥 터널안이고요.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지만 그냥 터널은 뭐다? 열차나 자동차의 전용 터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건 반드시 사람이 상시 통행한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각각을 좀 이제 같이 좀 정리해 볼 건데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건 그냥 2.5만 기억하자. 이것은 이제 전선의 굵기도 2.5고요. 높이도 2.5야. 근데 이제 하나가 좀 특이한 게 있는데 그런 걸 우리가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 그냥 2.5 하자. 자, 터널한 전선로인데 요거는 여러분들 암기하실 때 마이너스 0.1에 마이너스 1을 기억해 주면 좋다. 네. 이때 첫 번째가요. 이 터널한 전선로는 저압과 고압 시에 전선의 굵기와 그다음에 높이를 물어봐요. 예. 우리 저압 터널한 전선로의 최소 전선의 굵기는 2.6mm 이상의 경동선을 쓰고요. 고압의 경우는 최소 4mm 이상의 경동선을 씁니다. 이때 이들의 높이인데요. 위에서 언급드렸던 숫자를 좀 빼주세요. 마이너스 0.1을 하면 2.5m 되죠. 물론 이때 이제 미리가 아니고요. 메다로 바뀝니다. 크기에서만 빼달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1을 빼면 뭐예요? 3m 되겠죠? 요것만 기억하시면 터널한 전선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보시면은 1번 틀렸네. 저압전선으로 질은 뭐예요? 2mm가 아니라 뭐예요? 2.6mm 이상의 우리 뭘 써야 된다? 경동선을 사용해야죠. 이게 틀렸네요. 나머지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 부탁드리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94번. 94번은 제 개인적으로 좀 요거는 세모 치고 싶은 문제고요. 개정된 유형의 문제는 아니고요. 좀 특이합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한번 그냥 읽어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고압 또는 특고압용 개폐기의 시설에 있어서 그 법규상 그 규정이 아니래요. 1번, 그 동작에 따라서 개폐 상태를 표시하는 장치를 둬야죠. 보편적으로 우리가 램프 같은 걸로 우리가 그 상황을 알려주죠. 두 번째, 여기서 봐야 될 내용은 이거 하나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기술 기준에서요, 중력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동작할 우려가 있다면 자물쇠 장치라는 게 대책입니다. 그걸 물어봐. 맞는 얘기예요. 3번, 이런 건 없어요. 고압용 또는 특고압용이라는 게 없고요. 4번, 이제 전로를 차단하는 것이 아닌 블로기는 부하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이제 작동하면 안 되죠. 이 단로기는 아크를 소멸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개로될 수 없도록 시설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인터록을 걸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차단기가 열려 있어야만 단로기를 조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기적 안전장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차단기가 닫혀 있으면 사람이 실수로 단로기를 조작하더라도 얘가 이제 작동이 안 되도록 한 거죠. 그래서 이제 94번은 정답이 3번입니다. 이거는 좀 예전에 있던 문제인데 이게 버리는 문제예요. 예. 95번 보겠습니다. 95번. 피레기에 보면 설치 기준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건데요. 보면 근래에 보면 조금 저는요 그 추세 문제 같아. 보면 요즘에 보면 빠지지 않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95번은 피레기의 시설이죠. 이 당연히 하셔야 돼요. 네, 우리 피레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LA라고 하죠. 그래서 라이트닝 어레스타로서 요것은 바로 역할이 보다 뇌격 시에 뭘 보호한다? 기계기구 보호하죠. 예, 그래서 말이 기계기구지 사실상 뭐예요? 변압기를 보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시설 장소를 보실 때 외우실 때는 발고갑에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죠. 자, 첫 번째 발은요. 발전소, 변전소, 인 입구 및 뭐가 된다? 인출구에
해당하면 이제 우리는 뭘 설치해야 된다? 피레기를 설치하고요. 인출구. 그다음에 고압을 고압 또는 특고압을 수전받는 뭐가 된다? 수용과 인입구에도 우리가 뭘 설치한다? 피레기 설치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의 뭐다? 접속점도 우리가 뭐가 된다? 피레기 설치 대상이고요. 마지막 배전용 변압기, 무슨 변압기? 배전용 변압기, 고압 및 뭐가 된다? 특고압 측도 우리가 뭐가 된다? 피레기 설치 대상이죠. 여기서 이제 접지저항 하나 더 물어볼 수 있어요. 피레기의 우리 접지저항은 이제 몇 옴이다? 15옴 이하죠. 이게 드물게 물어봐. 만약에 고압의 것으로 뭐 전용의 것이다. 이렇게 물어보면 30옴이에요. 따로 하나 기억하자.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 95번은 피레기의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건데요. 1번 발전소, 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 인입구, 인출구 여기 있죠. 2번이 잘못됐어요.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의 접속점인데 특고압 전선로 아니죠. 3번 요거 얘기하는 거죠. 배전용 변압기 고압 및 특고압 측.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번이 요거.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요. 2번이 거기 보면 특고압 전선로가 아니라 지중전선로가 돼야 되는 문제죠. 반드시 기억해야 되죠. 이런 건 뭐 실기에서 원체 빈출이기 때문에 필기는 반드시 정리하셔야 돼요. 96번 보겠습니다. 96번. 계측 장치죠. 계측 장치. 저는요, 이거를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좀 갖고,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정리를 하시기 바래요. 우리 기술 기준에서 계측 장치를 물어보면, 사실상 VIP 온도 개념입니다. 이때 V는 뭐가 된다? 전압계, I는 전류계, P는 뭐가 된다? 전력계, 그 다음에 온도는 뭐가 된다? 온도계죠. 이렇게. 이때 여러분들 하나 같이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여기서 이게 안 통하는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요, 이 발전기는 회전자는 측정 대상이 아니에요. 발전기 고정자가 측정 대상이고요. 두 번째가 변압기는 저압용이 들어가면 안 돼요. 특고압이라고 이제 들어와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게 모답 처리 이제 나왔던 것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네 번째가 모선은 애초에 아니에요. 모선. 이렇게 발전기가 이렇게 병렬 운전되고요. 여기 이렇게 변압기가 설치되고 이렇게 선로를 우리가 설치하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모선이라고 그래요. 발전기나 변압기가 또는 조상기가 접속된 공통 도체다. 왜 이렇게 하면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보면 네 번째가요. 이 풍력 발전의 경우는 조도계는 아니죠. 이 정도 정리해 주면 좋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온도가 빠지고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묶어서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역률은 아니죠. 전압, 전류, 그다음에 전력 들어가 있죠. 네. 자, 97번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이 97번은 욕심이 없습니다. 자, 버려지는 문제예요. 97번. 금속재 수도관로에 보면 수도관로를 이제 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 쓰고자 하는 내용이래요.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가는 수치인데 이 수도관 접지를 말합니다. 제가 원하는 건 이 수도관 접지는 기본 우리가 보통 몇 옴이다? 3옴 이하가 됩니다. 네.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렇게 어떤 금속재 외암을 갖는 전기 설비가 이제 있다 가정해 보면 우리는
금속재 외암을 갖는 이 전기 설비는 반드시 대지와 뭐한다? 접지를 하는데 접지를 할 때 그냥 전선만 꼴랑 묻는 게 아니죠. 접지 극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접지극을 우리가 세려 박는데 지금 땅을 파보니까 지하에 이렇게 금속재 수도관로가 지나간다 이거죠. 그러면 저는요 별도의 접지극을 설치하지 않고 여기다 접지도체를 연결하고 마무리 짓겠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근데 이게 특정 조건이 되면 조금 변화해. 접지선과 금속재 수도관로의 그 접속은 안찌름이 75mm 이상인 금속재 수도관로의 부분 또는 이로부터 분기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수도관에서 분기한 수도관이 있다 이런 얘기죠. 분기된 75mm 미만인 금속재 수도관에 분기점으로부터 5m 이내 부분에다 연결하라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이 제가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만 금속재 수도관로와 대지 간의 저항치가 몇 옴이냐면 우리가 이제 이게 디귿이죠. 2옴 이하인 경우에는 분기점으로부터 그 거리는 5m를 넘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알맞게 들어간 게 75, 75, 2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제가 좀 추천하지 않아요. 이 문제는 다만 우리가 요거 기본 문제 우리 수도관 접지는 기본 몇 옴? 3옴 이하 요 정도만 보자고요. 좀 여기까지 이렇게 기억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1번. 자, 98번. 주택 등의 그 저압 수용 장소에 고정 설비에 PNCS 접지 방식을 이제 썼대요. 이때 중성선 겸용 보호 도체, PEN 도체죠. 이것에 대한 알루미늄을 쓸 때 굵기를 물어보네. 여러분들 이거는요. PEN 이 도체의 굵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TNCS 이 부분에 주목하지 마시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요 PEN 도체의 굵기를 말하죠. 우리 PEN은 고호도체와 중성선을 겸용을 할 수 있는 도체를 말하죠. 요게 만약에요. 우리의 것이라면 최소 10스퀘어입니다. 몇 스퀘어? 10스퀘어가 되고요. 알루미늄이 잘 나와. 요거 여러분들 개정된 문제고요. 잘 물어봐. 알루미늄은 얼마다? 16스퀘어 이상입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을 잘 물어봐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자, 우리 기술 기준에서 PN에 이제 이 도체의 굵기 물어보면 구리는 얼마? 10. 알루미늄 얼마? 16. 가자. 자, 99번. 살짝 세모고요. 살짝 세모예요. 요거는 개정된 전력 보안 통신 설비와 관련된 내용인데 두 가지가 이제 지금 보면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쉬운 유형의 문제가 나왔어요. 거기 보면 전력 보안 통신 설비에 뭐냐면 전원 공급기에 보다 시설 되겠습니다. 우리 전력 보안 통신 설비의 전원 공급기의 시설인데 거기 보면 첫 번째가 보시면 지상에서 요 전원 공급기, 공급기 파워 서플라이죠. 지상으로부터 4m 이상 높이에 설치합니다. 여기를 장난쳐요. 또 하나가 뭐냐면 너무 뻔해요. 이게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희귀주, 변대주, 그리고 분기주래. 네. 이게 지금 어떤 이 전주에요. 뭐가 매달려 이제 특정 기기를 매달리면 뭐 이제 기기주, 변압기가 매달려 있으면 변대주, 분기 타입의 것이 뭐 분기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에이 얘네 등의 복잡한 개수의 전원 공급기를 두지 않습니다. 뻔한 얘기야 일부러.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예요? 설비 복잡 그냥 저는 설비 복잡 개수에 뭐한다? 설치하지 않는다고요. 굳이 그쵸? 굳이 이렇게 많은 설비들이 있는 그러한 곳에 굳이 이 설치하는 이유는 아니죠. 그래서 이거 좀 쉬운 문제인데 전원 공급기는 요 두 가지 보시면 좋아요. 조금 연속성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은 좀 이건데 그중에 쉬운 문제가 걸린 거예요. 예정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에요. 네, 변대주는 이제 이렇게 변압기가 매달려 있는 지지물 있죠. 요걸 변대주라고 합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100번은 이제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여기까지가 이제 2024년 우리가 이제 몇 회냐면 2회 이제 전기 산업기사 기술 기준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한번 뭘 보고 뭘 버려야 될지 다시 한번 볼게요. 80일 하셔야 돼. 82, 83, 84, 85, 86, 87. 그다음에
88, 89, 90 다 하셔야죠. 91, 92, 93 하셔야 돼요. 94 버려. 95, 96 그다음에 97 버려. 98, 99 그리고 100번이죠. 지금 보면 특이했던 문제가 94에서 이제 97번 정도 요 정도 문제만 좀 확인만 해주시고요. 그나마 는다면 99번 요 정도 볼 수 있는데 나머지 문제는 이제 다 좀 잡아주셨어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이제 이 2024년도 2회 문제는 요 정도 문제가 좀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우리 2024년 2회 전기 산업기사 이제 기술기준 해설에 관련된 내용들이었고요.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마지막 회차 3회차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뭐 특별하지 않은 문제, 저 이제 좀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는 그냥 답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물러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